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산 첫 임차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첫 임차인이 중요한지, 첫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첫 임차인을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다. 어느 지산인지 모릅니다. 자, 월세 150만 원짜리 임대 의뢰 물건이 있습니다. 자, 150만 원이라는 월세는 어느 지역에서는 저렴한 월세고 어느 지역에서는 비싼 월세가 됩니다. 150만 원에 월세가 안 나가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랑 태풍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150만 원이라는 월세가 비싸서 안 나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 뭐 말씀드립니다. 150만 원에 안 나가면은 100만 원에 내놔 보십시오. 뭐 그래도 그러면 금방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러죠.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사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왜 15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임대인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3억에 샀으니까 15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살 때 분양 직원이 홍보관에서 150만 원은 받는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옆에 한 10년 된 지산인데 걔가 뭐 120, 130 정도 하니까 나는 150 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 모두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150만 원 받을 만한 지산에 투자하는 게 제1 정답입니다. 가장 정답입니다. 하지만 늘 일은 벌어지죠. 어찌어찌 해서 샀어. 죄송합니다. 샀습니다. 사서 임대를 놔야 되는 상황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가 안 나가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뭐 계속 기다리래. 근처 가면 중개업소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첫 임차인을 만날 수 있는지 잘 분석을 해서 150만 원에 임대 나갈 물건을 투자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져서 지산을 이미 샀습니다. 포기하게 되면은 계약금 한 3, 4천만 원이 날라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 임대료 150만 원을 낮춰라. 이러면은 임차가 나갑니다. 제가 문정동에서 있었던 두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이죠. 처음에 이제 기흥이랜다 또 테라 1차 입주할 때, 전에 뭐 현대랑 N스테이트랑 물건들 막 쌓여 있는데 또 물건이 쏟아집니다. 5만 평짜리가 하나 준공이 돼서.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문정동 시세가 25평 안팎이 뭐 230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200만 원에 많이들 내놨습니다. 분양하는 사람들은 뭐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화로 접수가 됐습니다. 전화가 접수가 돼서 또 물건 접수하려고요. 그럼 테라 1차구나. 그런데 호씨를 불러주시면서 5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층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 150만 원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전화상으로. 그래서 쓸데없는 오지랖이죠. 그렇게까지 싸게 안 넣으셔도 됩니다. 한 18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저 그냥 150만 원에 놔주세요. 150만 원만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계약이 당연히 됐죠. 200만 원의 물건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가 제일 먼저 제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죠. 그분이 제가 모르는 다른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셨는지 혹은 내공이 아주 높아서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200만 원짜리가 많으니까 170, 180 찌글찌끔 하는 것보다는 첫 임차인을 빨리 만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150만 원에 놔달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 동네에서 그 임대 물건이 많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문정동에 제가 있을 때 부동산이 한 200개 정도 됐습니다. 200개. 타워에. 그러니까 그 200개가 싸게 나온 물건을 너도 나도 제가 계약 못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싼 거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M스테이트. 이거는 제가 사드린 분인데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건 알죠. 제가 사드렸으니까. 그래서 적정, 두 칸, 코너를 포함해서 두 칸이라서 계산을 한술적으로 했더니 410만 원이라는 월세가 나왔는데 이분이 430에 좀 놔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접수하는 게 어렵습니까? 중개업소 접수하는 거 쉽습니다. 400이라고 적느냐, 430이라고 적느냐. 뭐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안 나갈 뿐이지. 그래서 제가 임차 업체를, 이건 제가 붙인 임차 업체인데, 코너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430이니까는 400만 원에 계약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차 업체가. 오케이. 이건 제가 이제 중개하는 방법이긴 한데, 임차인은 한도 끝도 없이 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임차 업체한테 얼마면 계약하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제가 버릇이에요. 월세 얼마면 계약하시겠어요? 주인한테 깎는 것도 계속 여러 번 조금씩 찌금찌금 깎으면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얼마면 계약하겠다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게 결정 짓기가 편하다. 그랬더니 임차 업체가 400만 원이면 계약을 하겠다.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임대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41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 차이 때문에. 10만 원 차이 때문에 계약을 거절하셨고, 뭐 제 물건도 아니고 저는 이 임차업체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랬더니 임차업체도 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빡빡한 임대인 만나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 10만 원 때문에 안 하면은 나도 다른 걸 알아보겠다. 계약이 불발이 됐습니다. 계약이 불발이 되고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사다 준 거긴 하지만 10만 원 때문에 임대 계약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은 이제 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임대 물건에 있어서. 나중에 한 6개월인가? 한 번씩 하소연하죠. 안 나간다고. 제가 들은 가격이 350? 안팎? 첫 계약이. 지금은 물론 다 회복이 돼서 400만 원 넘게 받고 얘도 200만 원 넘게 문의고 시세는 틀림없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6개월 정도,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공실이 생겼고 관리비도 부담하고 결국에는 350만 원에 첫 계약 오케이 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두 분의 내공 차이랑 성향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는 임대료를 내가 코너 호실이니까 지산 호실을 소유한 소유자분들은 다 자기 호실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호실이 제일 좋아요. 코너예요. 뭐 로비 앞이에요. 엘리베이터 앞이에요. 뭐 갖가지 이유들로 사랑은 다 좋은 이유. 그런데 임대인들은 오롯이 임대료만 보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특히 첫 계약에 있어서 나중에 가격이 안정되고 지금은 월세가 200만 원에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80에 계약하자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왜? 기다리면 또 오니까. 기다리면 또 오니까. 기다리면 또 오니까. 문정동조차도 법조타운조차도 그 큰 지산 건물들이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큰 지산이 대로변에 이렇게 딱 여러 개 쭉 있는데 처음에는 짓고 완공됐을 때조차도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그게 가든 파이브인 줄 아셨어요. 지산은 소문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런 지경인데 다른 지역도 그 해당 건물이 지산이다. 막상 사용해 보니까 사업하기 편하다. 좋다. 이게 소문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첫 계약은 약간 서운하더라도 임대료를 조금 낮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죠. 마음의 준비가. 여기 얘기 들어오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늘 웃는 얼굴로 인상 쓰지 말고 그래야 아 좋은 주인이라서 계약해야지 할 정도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먹고 있어야 된다고. 틀림없이 안정된 다음에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첫 계약은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셔라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중개업소가 좋아할 만한 물건으로 조건으로 접수를 해라. 자, 아까는 이런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자, 다 150, A도 150, 150인데 하나만 130. 얘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가격적인 부분이고, 자, 중개업소가 편한 얼굴로 일단 물건 접수할 때 웃으면서 인상 확 쓰지 말고 첫 계약만. 자, 중개업소 입장에서 다 150만 원에 나와 있어요.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물건들이 여러 개 있고 손님이 적을 때는 내가 먼저 빼야 될 물건을 정해 놓습니다. 상가처럼 뭐 편의점 할 자리, 식당 할 자리, 당구장 할 자리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임대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다 150에 나와 있어요. 그럼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얘를 썼을 때 빡빡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150에 임대 나서 50만 원 이상 줘본 적이 없어. 중개 수수료가 5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A, B, C. 자, 여러분이 중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게 1순위가 될까요? 저 같으면은 기왕이면 수수료 많이 주는. 자, 임대가 맞춰지면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줄게. 이거보다는 차라리 확정적으로 내가 0.9% 다 드리겠습니다. 뭐 좀 더 얹어서 주겠습니다 말고 5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몇 년 전입니다. 저쪽에 성남의 쌍용 트윈스 거기서 하고 있을 때 투자자 한 분이 오셨어요. 물건이 3억 5천에 접수가 돼 있었습니다. 마음에 든다. 다 마음에 든다. 임대 조건도 마음에 들고 물건도 마음에 들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딱 한 가지. 그래서 그분이 3억 3천에 계약을 해주면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 여기서 이제 지산, 사업하시는 분들 상대로 하는 중개업소들은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단순하게 수수료를 더 받을 욕심이 아니고 단순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계약된 금액은 3억 4천. 3억 4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하고 다음날 잔금 치르진 않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잔금 치르고 수수료도 계약할 때 주시면 좋은데 되게 잔금 때 주시죠. 잔금 때 이제 저녁을 그 직원들하고 먹고 있었는데 수수료 들어왔나? 영수증을 제가 끊어드렸으니까 3억 5천이니까는 3억 4천이니까는 300만 원 정도 받으면 제 입장에서는 아주 잘 받은 수수료. 그래갖고 은행 그때는 이제 뭐 스마트 뱅킹, 폰뱅킹 뭐 이게 없어 폰뱅킹으로 했더니 제 잔고에서 6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600만 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늘 통장 잔고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티가 팍 납니다. 저는 막 몇천만 원씩 있으면 티가 잘 안 날 텐데 헷갈릴 텐데 너무나 확연하게 600. 오만 가지 생각이 다 그날 들어올 수수료는 이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더 준 건가? 약속을 지키셨나?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있는 일인데 수수료를 금액이 지금 딱 떨어지잖아요. 300 받으면 되는데 600이 들어왔으면은 2번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2번 입금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결론은 2번 입금하셨구나. 지금 저녁이니까 내일 계좌번호 물어보고 다시 입금해 드려야지. 뭐 몇 번 돌려준 적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가 띠리링 옵니다. 그분 매수하신 분. 수수료 입금했어. 나이가 많으셔요. 저 아버지 뻘이에요. 일부러 반말이 아니고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친해져가지고 저희 아버지 뻘이라서 그때 당시에 네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거 수수료 조금 더 넣었어. 내 거 나중에 임대 나갈 때랑 팔 때랑 신경 좀 써줘. 제가 전화 받으면 인사를 막 이게 전화인데도 여러 번 막 감사합니다. 자, 중개업자들도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을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수수료를 더 받고 약속을 지키시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있을 때 좋은 물건이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 건 더 하셨어요. 좋아 보이는 물건을 말씀을 드려서 하고 나중에 임대 공실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그분 겁니다. 그분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들 편하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수수료 많이 준다는 방법 이외에 중개업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물건이 조금 더 빨리 빠질 수 있다. 나중에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중개업소들이 많아지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는 첫 계약만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하시고, 자, 세 번째는 얘는 왜 안 지웠을까요? 세 번째는 다양한 루트, 여러 곳에 내 임대 물건을 얘기를 해줘라 입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준공 초기에 종종 있는 일인데 분양 직원들이 임대 물건을 접수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깔끔하게 수수료 임대인 거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라는 분들도 필드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임대인 쪽 수수료를 본인이 분양 접수한 직원이 내가 분양시켜준 주인한테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다시 중개업자 관점에서 중개업법상 150만 원 만약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은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월세가 호다지 싸지도 않은데
어느 거는 양쪽에서 받을 만한 물건이고 어느 거는 반만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반만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반만 나오는 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중개업소가 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느 이제 물건을 내놓으려고 한 부동산에 갔는데, 사장님, 이쪽 지역 아파트형 공장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나한테만 내놓으면 돼. 나한테만 내놓으면 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알아서 해주긴 개뿔. 죄송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부동산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반만 나오는 거랑 양쪽으로 나오는 거랑.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한 개에서 빼는 확률보다 20개 부동산에서 내 물건을 신경 써서 빼는 게 계약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분양 초기에는 그 입주지원센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등기받는 곳, 그 다음에 홍보관, 이 부분에도 물건을 접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중개업소가 특히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입주지원센터나 홍보관은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제일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방문할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 홍보관, 잔여 물량 처리해주는 홍보관하고 입주지원센터입니다. 여기도 이제 전담으로, 어차피 뭐 수수료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전담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시니까 거기도 접수를 하시고, 주변에 보이는 부동산 전체에다가 하루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다 일일이. 수수료 잘 드릴게요.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수수료 잘 드릴게요. 첫 계약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공간이, 임대를 놔주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관리실. 입주가 다 되고 되는 중에도 관리실은 꾸려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의외로 부동산보다 관리실에 이 지산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한 번씩은 다 관리사무소에 들리죠. 이 모든 업체들이. 왜냐하면 입주 신고해야죠. 인테리어 할 때 협의해야 되죠. 전기 알아봐야 되죠.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죠. 이런 주차 등록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외로 이 해당 업체들이 관리실하고 소통이 많은데, 물건을 구할 때도 제일 먼저 아는 게 이 관리실입니다. 관리사무소. 뭐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차 등록하러 왔다가, 여기 몇 칸 쓰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기 나가면 부동산에 얘기하면 수수료 나갈 것 같고, 저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커뮤니티 소통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갑자기 방문하신 분들이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이 호실 가서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다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의외로 관리실에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맞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소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시고, 거기도 물건을 한번 내보세요. 뭐 본인 건물에 현관 앞에 붙이고, 돈 주고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게시판에 붙이고, 이런 방법들도 있고, 아예 직접적으로 관리실에 말씀을 해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뭐 한 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협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협조가 굉장히 쉬우니까 그런 장점들도 있으니까 관리실에도 꼭 내놓는 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최후의 수단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복층 공사를 해주든지 인테리어를 해주든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왜냐면은 임차인이 해놓은 거를 내 자산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지식산업센터가 임대가 잘 되겠지, 내 건 잘 나갈 거야, 이 가격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양하는데 어떡하겠어 하고 매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처럼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얼마에 월세를 놓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임대 놓을 때도 그냥 직원이 알아봐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나가겠지 뭐 하고 계신 분하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루 정도 투자해서 쭉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신 분하고 성공 확률은, 공실 기간은 다를 거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사무실은 생각하고 검토하고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신이 없거나 영 귀찮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